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철 부대 최종 라인업과 최종 이제, 참가 부대가 좀 이제, 세밀하게 소개가 되는, 마지막 티저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밤만 자고 나면은 10월 초에 이제 첫 방영 1화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 저모 이야기를 할 건데, 이모 저모 고모 숙모 끝에 모자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경이 특수전 교육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제가 그 거리를 항상 뛰어다녔고, 왜냐면은 제가 교육생 때는 공수교육 받는다 뛰어다녔고, 초급반 때는 이제 뭐 체력 단련한다고 뛰어다녔고, 또 이제 부대에 있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제가 특임대로 이제 전입 갔었을 때는 이제 47 교장에서 이제 체력 단련한다고 맨날 거기 주변을 맨날 뛰어다녔었는데,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다면은 너무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전 학교가 바쁜데 굉장히 사이클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제 지인들도 지금 교관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워낙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협조를 해줬다는 게 조금 이제 의외고 너무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보안 시설이다 보니 하고, 또 이런 일반 이런 군인 부대, 소규모 부대가 아니라 특수 훈련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렇게 노출되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더 크고 좀 뭔가 위험도가 있었을 건데, 이런 것들을 흔쾌히 이렇게 찍게 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전역관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이 생각하는 보안들이 막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게 중요한 보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막 핸드폰 보안, 그 다음에 뭐 이런 통신 보안, 그 다음에 뭐 비문 보안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작은 불씨 하나라도 이제 노심초사하는 이제 부대 보안이 엄청 이제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막 계급장이 나와도 이게 문제가 되고, 뭐 이름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 부대 마크가 나와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 되게 이런 것들이 타이트해져서, 제가 군복무 할 때만 해도, 저는 예전에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 이런 거 하던 시절에는 그냥 계급장에 이런 거 다 올렸어요. 예. 다 올려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고 검열 같은 거 나오더라도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특수부대 이런 분들은 계급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제 지인들도 지금도 이제 현역에 계시는 분들, 뭐 후배분들 이렇게 군복 사진 같은 것들 올리면은 모자이크 하느라 바빠가지고 영상 이렇게 사진도 많이 못 올리고 하고, 또 이제 부대 전투복 입고 만난 후배분들, 저도 이제 일반인이어가지고 망가하고 있다가 편하게 올렸다가 그 후배가 707이었어요.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선배님 그 사진 내려달라고 해. 저 군복 사진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각인하고 있었지만, 이제 워낙 이제 이완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그때도 내려줬죠. 그래서 나 고의가 아니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저장하고 싶은 취지로 이제 올린 건데, 아까 자기가 오히려 더 죄송하다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났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전 학교가 이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방송에 양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하고 시누쿠가 나와서, 시누쿠도 굉장히 정겨워요. 해서 강철부대 우먼을 이제 빙자해서 저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시누쿠에서 저도 이제 강화를 이제 좀 했었는데, 시누쿠에서 하는 강화가 그렇게 레저 같았습니다. 저는 뭐 기구 강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행기로 하는 강화 이런 것보다 시누쿠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문도 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항공기문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에 쓸려가면서 위험합니다. 막 꼬이기도 하고, 막 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도 협소하고 해서 하고, 또 그 협소한 문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엄청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불안하거든요. 무섭다는 느낌보다 어차피 뛰어내리려고 내가 비행기를 탄 거고 낙하산을 맨 거기 때문에 막 뛰기 싫다 이런 생각은 일절 없는데, 막 그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문도 좁고 속도감 있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시누쿠에서 뛰게 되면은 내가 아예 시야가 확보되고 내가 준비됐을 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진짜 레저예요. 전 시누쿠에서 뛸 때마다 너무 편했고, 지금도 자고 일어나서도 지금 시누쿠에서 강화에 하면은 진짜 강화 막 이탈할 자신이 있거든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그 머슬 메모리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무튼 그렇습니다. 그 빈말 아닙니다. 예? 저는 진짜로 공짜로 누가 지금 당장 강화 시켜줄 테니까 너 할래 하면은 저 진짜 물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 무서운 걸 왜 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레저 스포츠잖아요.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패러글라이드랑 제 친구도 실제로 지금 패러글라이딩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 그래서 그 친구도 어쨌든 뭐 이렇게 바람 잘못 타가지고 고목나무에 그 갈비뼈 맞아갖고 갈비뼈 몇 대 불라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담이긴 한데 그래서 무튼 그래요. 그런 막 그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막 무서워서 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마지막 예비군 연차 때 막타워 타는 게 그나마 이런 고공훈련 하는 느낌을 좀 내잖아요. 무중력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그때 예비역분들이 이제 다치기 싫으니까는 막타워도 이제 마지못해 한두 번 타고 이제 끝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7번 탔어요. 좀 약간 그 좀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7번 탔습니다. 왜냐면 이걸 언제 또 타보겠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7 사수님하고 같은 주특기하고 같은 생활관 쓰던 선배님하고 그때 계속 이제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인데 계속 같이 이렇게 한 7, 8번을 같이 탔던 생각이 납니다. 그 선배님도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거 언제 타보겠냐. 니랑 나랑이라도 많이 타다 가자 하면서 좀 약간 좀 똘끼 있는 둘이서 많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어떤 느낌이라든지 제가 느껴진 어떤 매력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특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거예요. 그래서 시누쿠가 이렇게 협조가 되고, 이 특수전교육단의 어떤 이런, 절경들이 보이면서, 너무 저는 이게 조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4.7교장에 이제, 대테러 종합 측정받으러 연애 한 번씩 이제 특임돼 있을 때 들어가면은, PX가 엄청 멀어요. 위병소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막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그러니까 처음 이제 4.7교장 1년차 받으러 갈 때는 막내였고, 두 번째 때 이제 짬이 됐었는데, 이제 막내들은 가방을 이제 가볍게 메고 PX까지 다 뛰어갑니다. 왜냐면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갔다 뛰어만 4k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본의 아니게 구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PX 가는 시간이 뭐 2-3시간씩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짬짬이 한 3-40분 지어지는데 후다닥 갔다 후다닥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자야지 다음날 훈련이랑 일과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겁나 큰 거 전술 가방을 이제 밑에서 2명이 이제 잘라다가 이제 매요. 나다 싶으면 이제 매는 거죠. 갖고 매고 물건을 안 실었으니까 뛰어갈 때는 선배님들하고 비슷한 속도로 이제 막 뛰어갑니다. 야, 신난다. 맛있는 거 담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담고 올 때는 이제 선배님들은 이제 해도 지고 빨리 부대 들어가서 씻고 이제 누워있고 싶으니까는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무거운 뭐 안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쿠키 샌드라든지 뭐 초코 하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짊어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막 뛰어가죠. 해갖고 선배님 같이 가시게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7교장 인근의 어떤 이런 절경들이 하고 또 특수전교육단 이 절경들이 나오니까는 굉장히 조금 이게 십자론가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련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한 부대 한 부대 이제 막 걸어 나와요. 네, 이제 그 비행기 뒤에 엉덩이에서 이렇게 그 열을 맞춰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도열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나왔냐? 특수전 사령부부터 아마 나왔을 겁니다. 갖고 특수전 사령부 해가지고 단결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4명의 이제 플레이어 분들을 이제 소개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 나온 김에 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찍었어요. 이제 편집만 한 해만에 할 거예요. 하고 이제 거의 준결승이나 결승 정도만 이제 남은 미션이지 않나 싶어요. 강철부대 1, 2나 더 솔저스 이런 패턴 봤었을 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재밌게 보고 뭐 하려면은 그냥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군 생활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 상관이었던 하관이었던 동기였든 그냥 어쨌든 TV에 나왔으니까 저는 조금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일조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 찍어버렸어요. 어쩔 거예요. 이미 다 찍었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 사람만 또 부분 편집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자니 엄청 방송이 그럼 매끄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하나를 또 끌어내려가지고 뭔가 이 방송에 잡음을 일게 해서 이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어떤 부분은 저는 그냥 이제 시청자 입장과 유튜브 이런 강철부대 우먼의 컨텐츠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하고 또 이런 방송 프로그램, 이런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봤던 사람으로서 좀 안 좋은 부분이지 않나.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막 누구 하나가 막 끌어내려지고 논란이 있고 막 전 그러기를 없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조회수를 막 빨아갖고 막 득을 보고 이런 것들을 나아가서 생각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저도 나간 사람으로서 이 나갔을 때 이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가서 퍼지진 않을까? 아, 내가 가서 막 괜히 막 힘든 훈련에 막 다치진 않을까? 막 이런 스트레스보다 그냥 어떤 내가 방송에 어쨌든 나왔는데 다 좋은 모습을 비치고 싶어서 뭐 부모님한테 좀 뭔가 늠름한 자식이고 싶고 방송에 나옴으로써 하고 또 친구들한테 어떤 자랑이고 싶고 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한따까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반반이어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 반. 왜냐면 생업이 문제라서 회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런 데를 막 신경 쓰고 멀티로 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스트레스 반.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땡큐였고 붙은 또 붙은 대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또 좋은 도전이다. 저는 약간 느낌으로 약간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다 지금 나왔던 플레이어분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이후에 어떤 뭐 크리에이터로의 삶, 인플루언서로의 삶 하고 또 이런 걸로 약간 유명해져서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의 삶. 뭐 어떤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씬에 뭔가 트래픽을 좀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의 다양한 각자의 목표가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것들은 제가 아까 전자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크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악플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막 악플 달고, 그러니까 좀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팀 전체가 뭔가 하고 또 이렇게 강철부대 우먼의 어떤 회차에서 이 사람 팀의 어떤 구도가 뭔가 잘못됐었을 때는 욕하는 건 맞죠. 저도 리뷰에서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할 건데, 근데 뭔가 개인의 어떤 이신적인 부분이라든지 하고 다 지나간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제 1학년 때 얘가 문방구에서요, 저 때렸어요. 막 이런 거를 막 폭로하고 막 하는 거는 너무 유치하지 않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걸고 넘어지고 그때 당시에 너 왜 안 했어? 너 왜 잘못했어? 왜 그때 나 문방구에서 바지 벗겼어? 왜 여자애들 있는 데에서 나 왜 바지 벗겼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때 대해서 말을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뢰 위치가 돼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이렇게 끌어내리고 하는 약간 이런 패턴은 유튜브에 뭐 대형 컨텐츠라든지 방송 프로그램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막 한 명씩 끌어내려지는 것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막 그 사람들이 어떤 중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중죄인데 뭐 이렇게 하차하는 경우는 뭐 마땅하다 생각하지만은 근데 뭔가 저는 막 이입이 많이 돼요. 막 그게 막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진짜 누구 하나가 배고픔 물어가냐면 과대 해석해가지고 막 어릴 때 쟤한테 막 맨날 맞았다. 막 뭐 예를 들어서 꿀밤 하나 놨다 치자. 근데 상습적으로 꿀밤을 놓고 바지를 벗기고 막 추행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살이 붙고 살이 살을 붙고 해가지고 지대 벌크업이 돼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개인 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독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막 진짜 사소한 어떤 이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나와서 사돈이 땅 사니까 배 아프다는 목적으로 막 끌어내리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들도 내성이 생겨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어하는 방법들을 다 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더솔저스를 나갈 때쯤에 범죄 경력 조회를 했다니까요. 실시간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 앞에 뒤에 이렇게 면접 봤던 분들 중에 막 정보사 출신도 있었는데 성범죄 경력 뭐 이렇게 있어갖고 그 사람은 진짜 더솔저스에서 필요한 카드였었는데 범죄 경력으로 혹시나 방송에 원웨어 됐었을 때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될까봐 막 못 나온 카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할까 막 문신이 많아서 막 이런 그 혐오 문신 있잖아요. 용 문신 이런 그런 문신들이 있어갖고 또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한 취지들로 이렇게 방송을 뚫고 이렇게 나왔다는 사람들도 엄청난 경쟁력과 엄청난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지덕체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요즘은 옛날에 뭐 강철부대 초입이었던 원이나 막 이렇게 좀 얼추 이렇게 구색 맞추려고 대충 넣었던 거지 지금은 이제 까다롭거든요. 제작진들도 이제 이골이 나서. 그래서 제가 더솔저스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떤 유튜버께서 저도 이제 컨텐츠를 이제 알고리즘으로다가 이제 봤는데 707에 이제 안지혜 중사님이랑 김은하 중사님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완전체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번 부대에 나올 것인가, 막 이렇게 강철 부대 우모에 나올 것인가 하면서 추론한 어떤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김은하 선배님하고 안지혜 선배님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뭐 많이 이렇게 공개됐었는데 제가 다 보진 못했고, 근데 안지혜 선배님이나 김은하 선배님은 예전에 유튜브를 컨텐츠로 많이 나왔어서 하고, 이분들이 여자 유튜버 분들 중에 거의 1세대라 할 정도로 그 유튜브 활동을 최초로 이제 여성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했었어서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들은 뭐랄까 조금 올드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일절 없지만 올드한 사람 우선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원사님들 계급입니다. 군번으로 따지면은. 행보가님이에요. 주임원사님인데 주임원사님들이 허리 이렇게 부여잡고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경례 때리고 막 하사 중사들하고 이렇게 미션 경합하고, 요즘 상사들은 젊잖아요. 그래도 젊은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막 아버지 시대 때 상사 흑백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홍범석 상사님, 이 상사님 이런 마스크 보면 굉장히 젊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훈련을 대충 해서 젊겠습니까? 관리도 잘 하고 뭐 어쨌든 그 사람들만의 어떤 뭐 능력이나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타고난 도안이라서 이런 약간 그냥 방송으로 그 카메라로 비춰서 때렸을 때 젊은 이미지와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올드하면은 이 방송이 그 행보관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에 그 군대 예능 뭐였지 이름? 그 까먹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하 선배님도 이런 콘텐츠에 젊은 사람들하고 막 20살 초반 20살 중반 사람들하고 경합하기에 거기 사이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기에는 조금 이제 퍼즐이 안 맞지 않나. 안지혜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지금 주임원사님의 군번인데. 그래서 뭐 오늘의 미션은 자, 예초기 쟁탈전입니다. 누가 먼저 예초기를 쟁탈하여, 어느 부대가 예초기를 쟁탈하여 누가 빨리 예초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으로 강력한 베네핏을 줄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최영재 대원님께서 그런 어떤 연출을 하겠습니까? 자, 이번 미션은 강력한 베네핏 미션으로서 보급품 확인에 대한, 그 다음에 군수품 조사에 대한 어떤 미션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어떤 미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또 젊은 사람들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질 거고, 어떤 방송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노땅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방송에 나가기고 뭐하고 하기에는 저도 상사군번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영화 느낌은 부족합니다. 저도 메타인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올드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이 나가고자 하고 싶어도, 물론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제 지금 자기는 이제 이런 컨텐츠로 인해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체력 상태가 안 돼서 뭐 거절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요소가 있거든요. 아니면 섭외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스케줄상, 여건상 이 강철부대 이렇게 하나하나 찍는 게 엄청나게 뭐 평일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그 촬영할 때만큼 반백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대가. 왜냐면 제작사에서 나오라는 데에서 일주일 뭐 튀어나오세요 하면은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찍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력이 되지 않아서 뭐 다양한 어떤 생계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추론했던 플레이어분들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707에는 707에는 이제 강은미 깡레이더 이제 후배님, 유튜브 원래 하시고 피지컬백에도 나오시고 좀 굵직굵직한 컨텐츠에서 많이 등장하셨던 이제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 예전에 돌소저스 이분께서는, 저는 이제 플레이어로 돌소저스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이분께서는 이제 리뷰하는 이제 컨텐츠 유튜버로서 저를 이제 많이 샤라웃해줘서 되게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박보람님하고 이현선님, 전민선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많이 뒤엎고, 깡레이더님께서는 이제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스포가 되면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세 명의 마스크는 좀 약간 예외죠. 그리고 저는 사이렌에 나왔던 군인분들, 소방이셨던 분들, 경찰이셨던 분들 대부분 다
이런 군내에서 뿌리 뻗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 직렬을 바꾸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호 이런 쪽.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출신이 깡레이더님하고 이현선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사이렌도 제가 잘 봤고 리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하고, 사이렌이 어떻게 보면 강철부대 우먼의 모티브입니다. 진짜로. 사이렌이 강철부대 여자 프로그램을 거의 만들 수 있는 참고제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부대가 아닌, 그러니까 군부대의 경쟁이 아니고 유관기관의 경쟁이어서 타이틀이 틀려서 그렇지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팀끼리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 팀 나눠서 싸워요. 여자들끼리 체력으로 됐든 지능으로 됐든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군복만 안 입히고 이제 경쟁했다 뿐이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현선 대원님은 제가 사인회에서도 되게 매력있게 봤던 대원님인데, 이현선님은 제가 알기로는 얼굴이 되게 낯익은 게 11특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강철부대 우먼을 뭔가 비하하고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이현선 대원님이 마지막 전역했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11특임에서 전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7에서 내려와서 11특임으로 내려와서. 근데 지금 이제 포맷으로는 강철부대 우먼에서는 707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좀 예외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뭐 강철부대에서 707 출신으로 마지막으로 전역한 전역자여야만이 HID로 마지막에 전역을 어디 부대에서 했는가 군복 이렇게 군 이력 조회를 했었을 때, 그래야만이 제 생각에는 그 끝에 종착지가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전사 근무했는데 마지막에는 체력도 안 되고 도태돼가지고 육군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출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나와서 나 특전사 출신이야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나 육군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육군 상사야. 근데 이꼬르 전제를 달자면은 나 예전엔 사실 이렇게 특전사에서는 이제 몇 년 몸 담았었어라고 이렇게 전제는 붙일 수 있지만은, 최종 학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최종 군부대의 종착지가 저는 부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틀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 선배 후배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알고 있으시고, 그래서 이현선 대원님이 저가 알기로는 11특임에서 이렇게 전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707에도 몸을 담았다는 어떤 이유로 707에도 이렇게 구색상 아니면은 제작진들의 어떤 편성상 어쨌든 이게 예능이기 때문에 제가 걸고 넘어지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707로 편성됐나라는 어떤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제가 재밌는 요소다라고. 어쨌든 이 사람이 특수부대 출신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 육군인데 707로 편성된 거면은 이거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707에서도 몸담았고 특전사에서도 몸담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제 한 가족인데, 어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소속으로 나왔다가 이제 종착지에서 좀 틀린 부분에서 전 소속으로 나온 게 전 좀 이제 특이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여자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굉장히 영하고 예쁩니다. 진짜로 예뻐요. 그래서 뭔가 비주얼을 담당하지 않을까. 과거에 강철부대 2에 약간 SSU나 SDT의 어떤 느낌을 내주시지 않을까. 물론 전투력은 까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영하고 프레시하고 여군 같은 느낌처럼 뭔가 드라이하고 뭔가 모공이 넓고 뭔가 고생한 느낌이 든 게 아니라, 뭔가 대학생들한테 군복 입은 느낌처럼 그냥 뭔가 큐티하고 그냥 되게 뭔가 좀 학생 같은 느낌처럼 또 그런 이미지가, 깔끔한 이미지가, 클린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07을 4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봤었을 때 그냥 다양한 색깔을 띠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걸크러쉬 같은 느낌의 중성적인 이미지이신 분이 2분이 계시고, 또 이제 깡은미님은 뭔가 좀 이제 이런 예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방면에 흡수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귀여우면 또 약간 귀염 담당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푼수면 약간 푼수 담당도 할 수 있고, 근데 약간 좀 약간 제가 볼 때 푼수기가 있다라기보다 좀 그렇게 캐릭터로 유튜브에 약간 부캐를, 본인의 어떤 자아를 그렇게 좀 만들고 계시지 않나라는 어떤 유추를 전 살며시 해보거든요. 하고 또 이현선 님도 되게 매력적이고 귀엽고, 또 뭔가 좀 약간 좀 깜찍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전 사이렌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도출이 됐었고. 그래서 707은 약간 다양한 면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육군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 하면 육군 이 참가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들이 약간 나온 느낌이 약간 살짝 있습니다. 저도 사실 08군번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상사잖아요. 근데 이제 08군번이지만 저보다 더 누나 같은 느낌들이 많은 약간 올드한 이미지. 예. 진짜 상사급 행보관님들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보고품 검사하게 중대별로 오늘 보고품 다 도열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느낌? 예. 진짜 좀 약간 좀 강단 있어 보이고 좀 FM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네요. 특히 앞과 끝에 계시는 이제 플레이어 분이 굉장히 이제 좀 진짜 얄짤 없을 것 같고 유돌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역 때 약간 유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좀 약간 숨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다는 느낌이죠. 빈틈을 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인 거고 이어진님께서는 이어지는 컨텐츠와 같이 조금 좀 그래도 아까 말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나왔던 특전사 팀처럼 좀 약간 샤방샤방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해군 나왔는데요. 해군 진짜 여경찰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진짜로 음주 막 어떤 번화가나 이제 술집거리 같은 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시비 붙어가지고 막 순찰차들 막 2대 3대 와가지고 여경들 약간 지니어부 막 이런 거 막 적고 막 뭐하고 이제 사건 수습하고 계시는 여경분들 같은 느낌들이 네 분 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약간 현업에서 실무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고요. 이제 해병대 분들은 진짜 남자 해병대 느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군기가 빠삭한 것 같고 악기발이가 또 이렇게 악기가 이제 엄청 있는 것처럼 또 단결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그 목소리를 낼 때도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해병대 특유의 그런 캐릭터를 잘 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분께서는. 그래서 좀 해병대의 그런 좀 뭔가 거침있고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이런 여군들한테도 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소속 같은 거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냄새라든지 또 그런 어떤 분위기는 무시할 수가 없나 보구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경찰 특임대가 이제 나오는데 조성원님께서는 좀 과거에 약간 이렇게 양지에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출연하신 것 같고 하고 또 좀 그 독거미 부대에서 되게 좀 명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데 그냥 댓글 같은 거 저도 이제 우연찮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잘하신 분이셨다. 그 소속에서 괴물이었다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찬사가 많더라고요. 거쳐간 어떤 후배들이라든지 선배들이 이제 썼겠죠. 그래서 좀 약간 진짜 SDT 그 예전에 나왔을 때 강철부대 1, 2나 그 다음에 우리 더솔저스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여군들의 SDT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뭔가 경찰 그냥 군사 경찰 같은 느낌의 약간 좀 약간 스마트한 느낌과 그 다음에 좀 약간 깔끔한 느낌? 경찰이라는 약간 그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런 산이나 고립무원에서 고생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고, 그냥 시가지에서의 어떤 훈련을 할 것 같은 마스크와 그런 어떤 분위기와 냄새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느낌과 참가부대들의 어떤 인상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의 저는 티저는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한 커플씩 티저를 이렇게 벗겨서 감질나게 이렇게 제작사 측에서 티저를 이렇게 올렸었고, 이번에 완전체랑 전체적인 소개를 이 티저로 제가 볼 때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나 하루 이틀쯤에는 이제 1회차나 2회차에 대한 어떤 이런 약간 격정적인 것들이 나올 거예요 라는 어떤 스포를 약간 좀 짧게 한번 때려주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예고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영상 이제 오고, 이제 또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비슷하겠죠. 1회차 이제 하게 되면은 각 부대하고 또 좀 밀어줄 사람들, 캐릭터분들의 어떤 분량을 땡기면서 인터뷰 많이 따고, 그 사람들 이제 보이스를 많이 치겠죠. 이제 마이크웍 싸움이 되겠죠. 어디 부대 막 견제된다, 어디 부대 막 우리한테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도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이제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귓속말로다가 막 견제된다, 긴장된다, 이 팀 어떻다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게 약간 자막 깔아주면서 이제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무렵쯤에 1회차 끝날 무렵쯤에는 이제 미션이 하나 정도 하다가 중반부에서 끝나지 않을까.
구도를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철부대 1, 2, 더 솔저스까지 제가 쭉 이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2회차 뭐 예고편이 이제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방은 사수 못합니다. 10시부터 이제 잠이 많아갖고 10시쯤에 이제 자거든요, 주로.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이제 뭐 제 방을 보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뷰를 계속 이어가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리뷰가 좀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본방 때 이제 뵙도록 할게요. See you!